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들이 또 제약산업이 바람직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들을 만들고, 저는 사실은 이 대학원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공직뿐만 아니라 그 산업계나 아니면 약국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양진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피트 2기로 6년제 약대를 졸업을 했고, 가톨릭대 약학대학에서 지금 그 학부 졸업을 하고, 2016년에 동국대 대학원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국대 대학원 사회학과 전공으로 들어왔고, 19년 2월쯤에서 이제 박사 수료를 하고, 이제 병역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병역 특례 그 군복무 대체로 전문연구위원 복무를 해서 2022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그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그 약학과 일반대학원에서 지금 강사로 연구방법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식약처 규제정책, 그 식약처의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동국대학교 학과인 이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의료제품 규제정책학과에서 박사호 연구원으로 연구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학학은 사실 교과서적 정의에 따르면은 의약품과 약사 서비스, 그리고 약료라고 부르죠 보통, 그리고 환자와 관련 있는 사회 현상과 그런 그 문제들, 그리고 그런 영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아니면 사회학적인 이런 사회과학적인 방법론들 그리고 이론들을 가지고 그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역할들을 하는 학문들이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좀 개입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실 사회적 차원에서 의약품의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그 방안들을 찾는 학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의약품과 약사 서비스 그리고 환자와 관련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좀 연구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예측하고 추정하는 그런 학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그런 어떤 중재안이나 뭐 이런 그 개입안들 이런 것들은 보통 규제 정책의 형태로, 법적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런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좀 도출되기 위해서는 좀 규제가 제시한 근거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학의 연구자 분야들은 좀 사회학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사회과학적인 이론과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근거 기반의 약품 정책이나 약사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은, 약학 쪽에서는 굉장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명히 그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초과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약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임상 약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이 어떤 기준과 그런 심사 과정을 거쳐서 품목 허가 심사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와 환자에게 약이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전달된 약이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들이 사후 관리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의약품 개발, 비임상, 임상, 인허가, 시판호 안전관리에 다다라는 그 전 주기적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약사의 프랙티스라고 부르는 실무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줘야 이게 의약품의 적정한 치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학문 분야들이 개입되게 되는데, 이게 사회학학이 굉장히 여러 분야로 나눠지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중에서 사회학, 그 행정학, 법학, 정책학, 통계학 이런 쪽의 측면에서 약학 분야를 좀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학학 전공이 사실은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게 이제 뭐 같은 사회학학 전공의 연구실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학학 전공이 이제 이름이 사회학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분야를 연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 사회학학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느냐, 즉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 주요 연구 분야와 관심사가 어떤 분야이냐에 따라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다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역학을 중심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 사회 그 약물 역학 쪽으로 연구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좀 집중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좀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을 다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래서 그 매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회학학의 매력 중에 하나, 그 가장 큰 그것을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향후 좀 나아가야 될 규제 정책의 방향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세상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 규제 정책의 근거들을 좀 하나씩 만들고 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은 이 단계별로 그 필요한 근거들이, 적절한 근거들이 채워져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과정에서 좀 성취감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또 제약 산업이 그 규제 산업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합리적인 규제 설계가 필요한 이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들이 또 제약 산업이 바람직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들을 만들고 이 규제들을 설계하는 그런 연구들을 한다는 과정에서 제약 산업의 발전에 좀 중요한 축으로 제가 또 기여할 수 있다는, 조금 작은 부분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사회학의 전공자로서 가지는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사회학학 박사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사실 그 딱 저는 이제 사회학학 박사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워낙에 뭐 모든 분들께서 다뭐 진로 선택에 많은 고민들을 또 가지고 계시고, 제가 사실 이 대학원에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좀 우연한 계기로 오게 됐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약학대학 학부생들처럼 여러 이제 6년제 약대 학부생들처럼 실습을 다양한 사이트들을 좀 돌아보면서 얻은 바탕으로 어디를 가야 될까라고 진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사실 제가 졸업하기 전에 좀 됐지만 2015년도쯤부터 좀 사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생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을까 항상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마침 그 과정에서 좀 합리적인 규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같은 이런 신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좀 합리적으로 규제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들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찾아보다가 저희가 이제 이 대학원에 오게 됐고, 그래서 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대학원을 선택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또 메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처음으로 이제 이 대학원에 오기 전에 한번 상담 요청을 드렸을 때, 그때 이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또 많은 그 도움을 주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뭐 여러 가지들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오게 됐고,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석박 통합 과정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박사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으로 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그게 뭐 대학원 초기에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했던 연구가 이제 의약품 표시에 관한 라벨링 연구인데, 그쪽이 이제 저와도 굉장히 잘 맞는 연구고 또 산업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라서, 그리고 그 연구를 잘 수행을 했고 또 후속 연구들이 성과가 잘 나오면서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박사 과정까지 쭉 올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많은 특히 학부생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취업에 관련한 이슈들이. 근데 이제 그 사회학과 전공자들이 사실은 어느 특정 분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딱 단정 지어서 어느 몇 개의 분야를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사회학학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뭐 경제성이나 아니면은 경영학 중심의 이런 약학을 보시는 관점에서 뭐 보는 분 같은 경우는 또 그쪽에 진출 분야가 있을 거고, 또 역학 연구를 중심으로 하시는 경우는 이제 약물 역학 중심의 연구 분야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연구실마다 굉장히 그 편차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런 경제성 평가나 아니면 역학 연구들 보다는 이제 그 약사 정책 그리고 의약품 관련한 규제 정책들을 중심으로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 같은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 같은 공직 분야라도 나갈 수 있을 거고, 혹은 이제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나 아니면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같은 유관 협회로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규제 정책들이 사실 제약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RA 직무라든지 아니면 제약산업의 PB 직무라든지 아니면 품질관리부서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취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곳뿐만 아니라 사실은 약국에 계신 약사님들이나 아니면 병원 약사님들도 단순히 이제 임상적 측면에서 약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그 규제 정책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이해가 같이 동반되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약국 약사들과 병원 약사들도 사회학학에서의 필요가 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뭐 약국 약사들도 사실 뭐 예를 들면 올바른 약국 모형이 앞으로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약사의 역할이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이 사실 쌓여서 약국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이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산업이,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은 사회학학이 제약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산업이고, 약사는 약사법과 그런 타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적인 이해, 정책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분야, 사회학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분야에 진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만 사회학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단정 짓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첨언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 분류나 아니면은 그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라고 부르는 식품 쪽에서의 그런 특수한 제품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의약품이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코스메슈티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최근에는 그 제품 간의 영역, 분류 영역들이 사실은 좀 더 모호해지거나 아니면 그 분류를 넘나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 그레이 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혁신적인 어떤 그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혁신적 기술을 도입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앞서 나간 규제를 만들어낼 필요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면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사회학학과 이런 어떤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그 어디 공직이냐에 따라 좀 다를 거고, 또 개인적으로 추구하시는 목표나 방향성에 따라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공직을 만약에 그 생각하고 있는 약학대학 학부생이라면은 사회학학 분야의 대학원을 하시는 것을 사실 추천드립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공직 같은 경우는 사실 가셨을 때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맡게 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맡게 됩니다. 대학원 과정이 길러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냐면, 일단 논리적 사고방식들의 어떤 강화적인 측면,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 데이터 분석과 또 결과 도출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설 검증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능력들은 사실 약학대학 학부 과정에서 키우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그 이 대학원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공직뿐만 아니라 그 산업계나 아니면 약국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전일제 형태로 이제 풀타임으로 대학원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업계에 종사를 하면서 파트타임 부분제의 형태로도 대학원에 충분히 오셔서 많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이라면 특히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규제 정책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다루고 있고, 좀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학과 분야의 대학원 전공이라면 조금 더 추천할 수 있다고, 또 권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